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손상TV 특집방송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대부 그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이준석, 김재섭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 손상TV가 연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부에서는 왜 지나간 일을 자꾸 재론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묻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정권 창출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설령 모든 국민이 다 묻고 간다고 해도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해도 적어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났을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좋았어, 불쌍했어, 많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우파니까, 불법 탄핵 같긴 하니까 그래서 아스팔트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언론밥을 먹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로 언론인의 시각으로 제일 먼저 눈여겨봤던 것이 불법성과 위법성이었습니다. 올해는 못 살았습니다마는 평생을 불의를 보고 못 참아온 성격 탓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상 법리상 분명히 하자가 있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뭐 가타부타 우파들을 위해 말 한마디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 탄핵이 밝혀질 것 같지도 않아서 중도 포기를 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탄핵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정권부터 찾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있고 좌파와 손을 잡고 탄핵에 동조한 탄핵 62직이 그 안에 현존하고 있는 동안은 이 문제는 덮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덮어지겠습니까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에 오히려 반대로 찬탄파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우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준다면 그들은 더 기고만장할 것이고 결국에는 180석의 역풍을 맞고 정권을 또다시 빼앗길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찬탄파들이 우파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우파 국민들이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오로지 자신들의 그 탄핵 동조가 정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연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과 법리상 문제점들을 제발 이제는 좀 찬탄파들이나 국민의힘 관계자 좀 알으라고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탄파 62명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놈의 배지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의 설득에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여는 지금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국민의힘이나 찬탄파들이 반대를 해도 좋고 탄핵 잘했다고 해도 좋지만 적어도 진실만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 아침부터 모든 게 끊기고 나서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네요. 진실을 묻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만은 알아야 헛소리를 안 할 것이고, 이번같이 쓸데없는 서병수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좌파가 될 일을 당 안에서 자당 의원들이나 그것도 초선이, 그리고 아직 배치도 한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거기다 갖다붙어 얘기를 한다는 거, 이 간땡이 씨알아붙지 않고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다시는 비극적인 정치 배신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몇 사람의 주도로 주군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심정입니다. 진실을 알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 탄핵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상대 TV의 진실 찾기는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나 제 동생인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습니다. 오히려 손상윤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다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전과자가 됐고, 결국은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을 당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자신을 위해서 전과자가 된 손상윤 회장을 사면은 물론은 복권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정치 생명까지 끊어진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보다 못해서 아스팔트로 나섰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민간인 1호로 구속이 돼서 1년 넘게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에게 돌아온 것은 벌금과 변호사비 가족들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불법 탄핵에 매달리는 이유는 오로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아픔을 참는 것도 오로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에 눈을 감아버리면 해수로 지난 6년간 아스팔트에 싸우고 있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심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를 재확인함으로써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진실에 벌벌 떠는 자들은 탄핵을 묻거나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을 겁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정치인들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유승민은 아시다시피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한교안 대표를 꼬셔서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입에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김무성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2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김무성이 이런 사람입니다.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역사입니다. 김무성은 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하지만,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김무성은 영원히 정치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김무성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당시 야권 지도자들과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하기에 자신은 국가는 헌법에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탄핵 절차를 밟자고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씨, 이게 말입니까? 망아집니까? 막걸리입니까? 명색이 그 당의 당대표 출신이면 어떤 경우라도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됐건 막았어야죠. 목숨 걸고. 탄핵 62적이 좌파들의 협조를 안 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탄핵 아닙니까? 정치를 그만큼 했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정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그것조차도 판단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시지 그럽니까? 광장에 모인 태극기 집회는 겁이 안 났지만 촛불이 겁이 나서 그랬다고 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좌파 여론에 동조한 배신자들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당시 하야를 선언하건 탄핵을 당하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인데 당신은 그 잘난 탄핵을 선택해서 감옥에 보내고 지난 4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9년 8월 보수우파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당신 바로 김무성을 향해서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좌파의 기획 탄핵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던 김무성이가 개인 감정으로 탄핵 62적을 이끌고 위화도 해고를 하듯이 좌파들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그 딱지를 영원히 떼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도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지난 20일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사면을 요구합니다. 저는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입에 오르내릴 자격도 없지만 정권 창출을 할 자격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우파 국민들이 누구 말 따나 뼈 빠지게 끌고 모아서 정권을 안겨준 것, 그 정권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정권을 되찾겠다는 겁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목숨 걸고 그 정권을 사수하지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나라 빼앗기고 이제 뒤늦게 또 나라 찾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아니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도 아니지 위정자들입니다. 갖고 있는 걸 빼앗기고 난 뒤에 다시 찾는다는 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 국민들이 찾아 정권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사람들 영원히 막지 못합니다. 정권을 안겨주면 100%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기고만장할 것이고, 그러다 정권을 빼앗기면 뭐 빼앗겼나 보다 또 하세올 가는 것이고, 우파 국민들 뭐 개돼지들인데 그냥 내비둬, 그냥 알아서 뭐 펴주겠지. 또 때가 되면 국민들 기만해서 또다시 정권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합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 무려 5명의 국민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저거들이야 배지 달고 뭐 세비 받아가면서 똥폼 잡으면 되지만 그동안 수십 년 자기들을 지휘했던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요만큼도 미안함이 없고 오로지 그놈의 배지 한번 더 달려고 나라가 개판되던 국민이 죽고 살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지자들까지 거꾸로 내쳐버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혹시나 나도 한번 생각해서 개헌을 통한 의원 내각제에 살살 발을 담그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야 합니까? 이제는 지지를 하더라도 탄핵 62적을 내치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파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지를 하라는 겁니다. 또다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원초적 목표를 내팽개치고 또다시 부안해동하면 이번 4.7 재보선 결과처럼 실컷 도와주고 초선의 조수진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김재섭, 이준석 같은 젊은이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포장을 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것을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몰아붙였고 그 국정농단은 정치적 이벤트를 포장해서 쓰나미로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여러모리를 극기와 촛불집회와 기레기 언론들의 중계방송식 보도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강장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으로 진전됐던 것입니다. 솔직히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여론이 요동치는 대로 검찰과 특검은 주어진 칼을 휘두른 겁니다. 오로지 강장 여론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연연된다는 이거 하나로 검찰과 특검이 마구제비로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하나하나 또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까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나 특검이 기소한 혐의사실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상당 부분이 무죄 처벌을 받은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기획 탄핵 오히려 국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였고 김무성은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대표였습니다. 자, 이거 둘이가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지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행상 책임이라는 이건 뭔가 있는데 바로 이런 프레임을 발굴해냈다. 이걸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행상 책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법률상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 그 책임을 말합니다. 행상 책임.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끼워 맞추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뭐 희한한 용어들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행상 책임이라는 이것 때문에 검찰은 그 제목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등이 형사상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이 완벽히 드러나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선 절차가 바로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인데 형사상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미 기레기들과 짝짝꿍이 돼서 정치적 탄핵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뢰를 저질렀다는 정황이나 그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바로 이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추미애와 김무성은 국회 탄핵이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는 이런 점에서 차가 됐는지 행상 책임이라는 개념을 성립시켰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인 최서원을 개명된 이름보다 최순실로 계속 불러댔고, 마치 이것을 이상한 여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붙어서 연설문을 고치고 무슨 감수도 시키고 이런 걸 했다고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최순실 같은 여자를 옆에 붙여서 연설문까지 떠도고치겠다? 이러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요렇게 여러모를 딱 해간 겁니다. 최순실의 이름은 2014년에 최서원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과 헌재와 기레기 언론들과 국회가 최순실로 불렀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행상 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고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사람은 똑같아. 이야, 제가 이 연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딱 맞는 얘기죠. 또한 대통령 측근이 기업들을 압박해서 용역으로 대가를 취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조했다. 그래서 행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레기 보도와 똑같은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좌파 단체들이 기획하고 추미애, 김무성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행상 책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벌이고 기레기 언론들의 편파 조작 보도가 한데 어우러진 것이다. 그 위에서 검찰과 특검은 문재인이 준 칼로 맘대로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TV가 마지막으로 검찰, 특검, 국회, 헌재, 법원에 또 묻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뢰, 그게 뇌물 같은 걸 받았다는 이 정황이나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파면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검찰,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답이 듣기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을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습니다. 왜? 저는 이미 오래전에 32여 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 젊은 패기가 하늘 끝을 찌르던 사회부 기자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손상대 TV2에서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하셔서 이 아픈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